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 홀 우주론 제5장 로그 타원 방정식과 우주의 변화. 네, 타원 방정식은 이게 타원 방정식 아닙니까?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거죠. 고등학교 수학입니다, 이거. 근데 거기에 로그가 붙어야 합니다. 로그 계산. 저번 동영상에서 양자 공간과 질량의 근원을 제가 설명을 할 때, 자, 3m 더하기 4m는 몇 미터입니까? 네, 당연히 7m죠. 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3m하고 4m를 더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7m입니까? 이거 이상하죠? 왜냐면 가로축이 3m고 세로축이 4m입니다. 이게 7m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5m라고 답변을 해야 하죠. 네, 똑같은 논리입니다. 3kg 더하기 4kg 얼마입니까? 7kg이죠. 당연히.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도 3kg하고 4kg을 더해보자. 그래도 이게 7kg입니까? 논리가 이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5m잖아요. 5m. 자, 이거 7kg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즉 양자역학의 세계, 양자 공간의 세계에서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가. 그래서 3 곱하기 4가 됩니다. 답이 12kg이 됩니다. 즉 좌측하고 우측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더하기, 누구나 더하기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곱하기라는 거죠. 자, 더하기를 곱하기로 만들 수 있는 물리학 이론 존재하겠습니까? 물리학 이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죠. 이 수식을 풀어야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식조차도 초등학교 산수 더하기를 곱하기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더하기를 곱하기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리학이 양자역학이 이제 전체적으로 혼동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누구라도 이렇게 보면은 7kg이라고 계산을 하거든요. 물리학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2kg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 입자가 있습니다. 입자가 지금 3kg이네요. 자, 입자가 점프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동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했듯이 진동현상이라는 거죠. 점프. 이것이 이렇게 점프, 또 점프 하면 5kg으로 바뀌어요. 네, 점프 4kg으로 바뀝니다. 점프 3kg으로 바뀝니다. 왜 질량이 3kg, 4kg, 5kg 이렇게 바뀌는지는 이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평균 질량 때문에 점프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것이 이제 중성미자 진동현상이죠. 자, 이거의 평균값 얼마입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면 3 더하기 4 더하기 5 나누기 3번이니까 4kg이죠. 평균 질량은.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kg. 점프하니까 4kg으로 바뀝니다. 점프하니까 5kg으로 바뀝니다. 3, 4, 5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평균값 얼마입니까? 역시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이게 왜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가로축만 있습니다. 이건 가로축, 세로축, 또 높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가 곱하기로 바뀐다는 겁니다. 3 곱하기 4 곱하기 5에 또 나누기가 루트 제곱근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루트승으로 바뀐다는 거죠. 얘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3.91kg입니다. 1번이 이제 좌측으로 해석하면 1번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근데 우측으로 해석하면 2번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구라도 1번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2번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곱하기의 루트승. 이것이 로그 계산 아닙니까? 자, 곱하기는 로그의 합이죠. 이거는. 이걸 싹 로그로 만듭니다. 로그의 평균이죠. 이게. 로그 합, 로그 평균.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알고 계시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양자 질량은 로그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로 모든 것은 로그로 계산을 해야 한다.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2번, 자, 로그 타원 방정식. 모든 것은 로그로 이렇게 만들어서 계산을 합니다. 이거 타원 방정식 아닙니까? 역시 또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이 생각이 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타워 방정식에서 이제 수식은 이와 같이 쓰죠. 그래서 5종류의 자, 촉근 이론, M 이론 해가지고 이제 물리학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 물리학 이론에서 그 M 이론, 촉근 이론, M 이론, 뭐 F 이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물리학의 미래를 막 책임질 그런 이론으로 각광을 받았었죠. 근데 거의 망했습니다. 촉근 이론, M 이론. 자, 거기서 5종류의 해가 나온대요. 자, 타워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가 P, Q, A, B 아닙니까? 이 수식이. P, Q라는 말은 여기가 P, 중심, Q. 중심의 좌표가 P, Q이고요. A는 요 길이, 장축의 길이, X축의 길이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그러니까는 P, Q, A, B. 이 4개만 알면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5종류의 해가 어떻게 나오느냐. A, B, Q를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3장에서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제가 설명을 할 때 3세대예요. 아, 왜 꼭 3세대냐는 거죠. 1세대, 2세대, 3세대. 즉 3세대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3세대를 알고 있다는 뜻은 3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개가 주어진다. 이거 총 4개 아닙니까? 미지수가 4개입니다. P, Q, A, B. 그러니까는 3개가 주어지니까, 자, Q, A, B가 주어졌을 때, 3개가 주어졌다. 그럼 P를 모르잖아요. P를 모른다. 그러니까 솔루션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P를 모를 경우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쫙 나오는 거죠, 연결이. 그 다음에, 이렇게, P, A, B가 주어졌을 때, 그럼 Q를 모르잖아요. Q를 모르면 또 막 방정식이 쫙 나오는 거죠. A를 모를 경우, 방정식이 쫙 나옵니다. B를 모를 경우, 또 방정식이 쫙 나오겠죠. 그래서 벌써 4개의 서로 다른 수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제 촉근 이론, M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촉근 이론, M 이론과 타원 방정식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개가 수식이 촉근 이론에서 4개의 수식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타원 방정식이 세타 각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타원 방정식이 있겠죠. 네, 이와 같이 각도가 돌아갔습니다. 즉 여기서 세타만큼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각도 세타가 또 하나 남는다는 겁니다. 그 세타에 대해 회전 각도에 대해서 방정식이 또 하나 만들어지겠죠. 촉근 이론에서. 그래서 그 촉근 이론 5개죠. 5개의 종류 해를 갖는 촉근 이론을 하나로 통합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M 이론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M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 무한개수 해. 서로 이제 말이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5개의 종류 해람에 방정식이 5개가 나오고 그 방정식을 풀면 무한개수로 이제 해가 나온다는 거죠. 아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즉 어떤 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 타원 방정식이 지금 몇 개 만들어집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타원 방정식이 벌써 여기만 보시더라도 하나, 둘, 3개의 타원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사이에 무한히 만들어지는 거죠. 타원 방정식이. 그래서 무한개수 해가 맞습니다. 자, 계산 불능. 맨 처음에는 촉근 이론에, M 이론에서 계산이 불능이래요. 그 다음에 무한대의 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무한 숫자. 그 다음에 급격하게 수렴을 해서 정답이 또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온대요. 그게 촉근 이론, M 이론이죠. 자, 한번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우 중성미자는 15.5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엄밀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뮤온 측정이 된 겁니다. 뮤온 중성미자의 질량은 170kg 일렉트론 볼트라고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2개는 이미 측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전자 중성미자의 질량은 아직까지 측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0.15 일렉트론 볼트 정도일 거라고는, 즉 0.1에서 0.3, 거시적으로는 0.6. 결국 이 단위이죠. 네, 이렇게 이 정도 이제 물리학에서 계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채택을 하도록 하고 0.15 일렉트론 볼트.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전자 중성미자는 4차원의 입자다. 뮤온 중성미자는 5차원의 입자다. 타우 중성미자는 6차원의 입자다. 차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또 전동 영상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점이 3개 찍히지 않습니까? 이 점이 3개 찍히죠. 그러면 점이 3개 찍혔다.
중학교 3학년 수학 포물선 방정식 그려야죠. 점이 3개 찍히면 포물선 방정식 자동으로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쫙 이렇게 그렸습니다. 반드시 로그를 취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쫙 한번 그려보자. 여기서 꼭지점이 0차원에서 뭔가가 이렇게 점이 찍히죠. 이렇게. 자, 이런 경향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또 의문이 하나. 이거 1세대다. 네, 1세대. 2세대다. 3세대다. 그러면은 여기가 당연히 4세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그죠? 자, 왜 표준 모형, 입자는 꼭 3세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까? 4세대 존재하면 안 됩니까? 4세대가 존재하려면 경향상 여기에 찍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그런데 현재 물리학에서 4세대가 존재할 수도 있다. 만약에 4세대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요 정도 갑시다라고 이렇게 물리학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뭐 이거 완전 이상합니다. 이상하죠? 요 점선으로, 주황색 점선으로. 아니, 어떻게 이게 변곡점이 형성이 돼요, 이게? 이거 완전 이상하다. 이게 훨씬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기 7차원에서 여기, 여기. 요 만나는 점 여기.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7차원? 5차원이랑 대칭 아닙니까? 5차원 값이잖아요, 이거는. 여기. 네. 그래서, 이거 4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바로 밝혀집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있습니다. 3개의 꼭지점을, 조건 3개. 근데, 여기 조건 4개 하나 있네요. 네, 여기. 자, 여기가 이제 조건 4개죠. 조건 4개? 조건 4개면은 타원 방정식이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조건 4개. P, Q, A, B. 자, 이거를 한번, 이거를 위로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점을 이렇게 올려서 점을 한번 찍어보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기 하나, 둘, 셋, 4개를 지나는 타원 방정식을 만들어봐라. 이게 안 만들어져요, 이게 타원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떻게 타원 방정식이 만들어집니까? 꼬부라지는데. 왜 타원 방정식이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계산 불능이 나온다는 거죠. 타원 방정식 계산 안 된다. 자, 그러다가 요것이, 그럼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원 방정식이 무한대 크기입니다. 무한대 크기. 이거 무한이에요, 무한. 무한이죠, 사실. 무한대 크기의 타원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무한대 크기. 자, 그러다가 이거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게. 조금 더 이렇게 내려보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와서 타원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타원 방정식이. 급격한 수렴, 급격하게 타원 방정식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된다는 거죠. 요 점을 여기로 옮기면 이 점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면 타원 방정식이 안 그려지죠. 이게 어떻게 그려집니까? 그러다가 이 점을 여기다가 이렇게 오면은 요 정도 되겠죠. 이게 포물선 방정식이죠. 요거 포물선 방정식. 포물선 방정식은 무한한 크기의 타원입니다. 그게.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 밑으로 조금 더 내려요. 내리면, 급격하게 타원이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자, 그러다가 더 내려보자. 더 내릴게요. 여기 되면은, 이제 타원 방정식이 이렇게 0차원에서 접점을 갖는 타원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더 내려보자. 여기서 더 내리면 이제 또 타원 방정식이 안 만들어지죠, 이게. 계산 불능. 그럼 그래서 이쪽은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야지,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파란색, 보라색? 왜 파란색이네요. 파란색 타원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불능, 무한, 급격한 수렴. 네. 여기 계산 불능 여기. 무한대, 급격한 수렴이, 급격하게 타원 방정식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조건이 뭐냐? 무엇을 중심으로 타원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냐? 그게 바로 포물선 있잖아요. 포물선. 여기. 포물선의 꼭지점이라는 겁니다. 5.979 여기 꼭지점이거든요. 포물선의 꼭지점. 포물선의 꼭지점보다 여기 P 있잖아요. 요게
좌측에 있으면 타원 방정식이 안 만들어집니다. 반드시 이 중점이 꼭지점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포물선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왜? 포물선 방정식 자체가 무한대 타원 크기니까 아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5.979죠. 5.979보다 이게 중점이 작으면 실패가 일어납니다. 실패. 그래서 타원 방정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5.979보다 중점이 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중점이 6.000, 6.000 크잖아요. 6.000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원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자, 무한 차원. 자, 그러면 타원 방정식이 어디까지 만들어질까요? 요게. 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5.979보다 크면은 타원 방정식이 만들어진다고. 자, 그럼 어디까지 큽니까? 예, 무한대 차원까지 타원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무한대 차원까지 타원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근데 그래서 우리 공간은 몇 차원입니까? 여기가 6차원이, 그래서 6차원부터 이제 6차원, 우리 공간은 뭐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근데 촉근 이론에서는 우리 공간은 9차원이다. M 이론에서는 우리 공간의 차원이 10차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차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5.979보다 더 크잖아요. 9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99차원은? 만들어집니다. 99차원. 5.979보다 크잖아요. 무한대 차원도 만들어집니다. 예, 이렇게. 5.979보다 크니까.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는 전부 다 촉근 이론, M 이론의 특징을 제가 타원 방정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 차원 타원 방정식 만들어진다. 그 다음 초게이지 대칭. 물론 이제 촉근 이론에서는 초대칭이죠. 근데 저는 초대칭 플러스 게이지 대칭입니다. 초대칭. 자, 여기 보시죠. 요게 지금 좌측하고 우측하고 대칭 아닙니까? 대칭이죠. 이게 바로 초대칭이라는 겁니다. 초대칭이라는 거는 뭐 페르미온하고 보손하고 이렇게 대칭이 된다. 네, 그것이 이제 초대칭이죠. 초대칭 아닙니까, 이거? 네, 그 다음에 게이지 대칭. 저는 게이지 대칭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좌측하고 우측하고 초대칭. 그 다음에 여기 위하고 아래하고 또 대칭 아닙니까? 지금 이게 여기 파란색 타원에서 위하고 아래하고 대칭이잖아요. 이거 게이지 대칭이라는 겁니다. 즉 타원 방정식이야말로 진정한 초게이지 대칭이 되겠습니다. 촉근 이론에서는 이제 초대칭만 초대칭 끈 이론이에요. 초대칭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초대칭과 게이지 대칭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네, 그래서 3세대 입자는 제가 방금 설명을 했고요. 4세대 입자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경향이 이상하잖아요, 경향이. 그러면 4세대 입자가 존재한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5세대 입자도 존재해야죠. 6세대 입자도 존재해야죠. 7세대 입자도 존재해야죠. 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몇 세대 입자까지 존재해야 됩니까? 하여튼 여하간 실험적으로 3세대 입자만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0차원 입자, 0차원. 여기서 또 핵심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0차원에서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타원 방정식이 지금 제가 초록색, 그 다음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개만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우리 우주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우주가. 딱 보시더라도 이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를 선택하겠죠. 0을. 왜냐하면 여기는 또 어떤 거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이게 지금 2.2잖아요. 네, 한 2.2? 네, 이게 2.2가 맞습니까? 2.8이 맞습니까? 근데 여기는 빨간색은 딱 0이지 않습니까? 딱 0. 그러니까 뭔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0차원에 어마어마한 특징이 있다. 네, 그거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해보도록. 또 어미양자홀 우주론에서 이것도 아주 핵심적인 그림이죠. 맨 처음에 6차원이 있었습니다. 이 6차원이 직선으로 쫙쫙 뻗어 있었다는 거죠. 이거 직선이에요, 직선. 그러니까 이거는 직선 공간 혹은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이 6차원에 적용을 할 수 있겠네요.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은 이제 직선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직선이 이제 얼마만큼 이렇게 휘어졌냐. 그거를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것이 변합니다. 어떻게? 요 C축이 있잖아요. C축이 돌돌돌돌 말립니다. 자,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럼 어떻게 돌돌돌돌 말리냐? 뭐 쉽게 설명하자면 요거죠. 맨 처음에는 직선으로 쫙쫙 뻗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직선으로. 그러다가 여기 500원짜리 동전이 돌돌돌 마는 거예요. 그러면 꼬불꼬불꼬불꼬불 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를 돌돌돌돌돌돌 이렇게 말아요. 공간을. 그러면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 해지지 않습니까? 자, 이거 몇 차원입니까? 우리가 차원이라는 뜻은 직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는 6차원이잖아요. 직선 6차원, 여기는 직선 5차원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돌돌돌 맙니다. 이렇게 맙니다. 자, 여기가 됐습니다. 이거 몇 차원입니까? 0차원이죠. 정확히 0이죠. 왜? 직선이 하나도 없으니까 정확히 0입니다. 자, 다시 우주의 변화가 이렇게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정확히 0이 됐습니다. 0이 정확히 모든 것이 돌돌돌돌 말렸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갔다. 그럼 또다시 얘가 이렇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돌돌돌 말렸는데요. 즉, 얘가 완벽하게 말렸습니다. 이렇게 돌돌돌 완벽하게 말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반대로 풀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역방향으로 도는 거죠. 그래서 이게 풀어지는 겁니다. 공간이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된다라는 거죠. 6차원이. 다 풀어졌습니다. 다 풀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돌돌 말리죠. 이렇게. 뱅뱅뱅뱅 도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가 몇 차원입니까? 여기가 0차원. 정확히 0차원 아닙니까? 정확히. 그래서 0차원에서 어떻습니까? 0차원에서 턴을 하는 겁니다. 턴을. 이렇게. 그럼 6차원에서 어떻습니까? 6차원에서 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파란색 타원, 빨간색 타원, 초록색 타원 중에 어느 게 정답이냐? 네. 0차원에서 이렇게 가다가 턴을 해야죠. 여기서 턴을. 이렇게. 그리고 6차원에서 이렇게 가다가 턴을 해야죠. 턴을. 그게 바로 타원 방정식의 꼭지점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0차원에서 무조건 턴을 해야 한다. 자, 여기 보시죠. 0차원에서 턴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6차원에서 턴을 해야 합니다. 야, 0차원에서 턴을 해야 한다. 6차원에서 턴을 해야 한다. 벌써 조건 2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자, 타원 방정식 조건 4개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다 해서 아주 쉽게 조건 2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머지 조건 2개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건이 이거라는 거죠. 타우 중성미자 질량 측정됐다. 뮤온 중성미자 질량 측정됐다. 네. 타우 여기서 이거 설명하자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6차원에서 턴을 한다. 네, 3개. 0차원에서 턴을 한다. 4개. 자연적으로 전자 중성미자 질량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 그 계산하면은 0.15 일렉트론 볼트가 자연적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야, 그래서 0차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구나. 6차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구나. 6차원은 그래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자, 다시 그래서 이제 좀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거 전부 다 6차원입니다. 6차원. 그렇지 않습니까? 6차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직선 차원과 이제 양자 차원으로 구분되는 거죠. 여기는 직선 6차원, 양자 0차원. 여기는 양자 역학이 존재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는 뭡니까? 직선 0차원, 양자 6차원. 직선, 즉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여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는 이게 우리 우주입니다. 직선 3차원, 네. 양자 역학 3차원. 그러니까 이거 동등하잖아요. 세 개. 그래서 양자 역학의 중요성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요성이 똑같죠. 지금 동수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리학의 양대 산맥이 뭡니까? 양대 산맥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 아닙니까? 양대 산맥이에요. 네. 그래서 6차원이다. 네, 그 다음 진동현상. 진동현상은 제가 방금 이걸로 설명을 드렸죠. 이제 입자가 왔다 갔다 점프 막 이렇게 한다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것이 0차원이다. 네, 이렇게 해서 6차원이다.
나머지 두 개 해서 이제 타원 방정식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 타원 방정식이 바로 노말. 제3장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에서 노말과 진동을 제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제6장의 그림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생긴 거, 좋게 생겼죠. 이것이 노말, 표준 질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막 떤다는 거죠. 막 떱니다. 이렇게. 이것이 진동이 되겠습니다. 진동 질량. 그것이 이제 무엇을 뜻하는지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일렉트론 전자 중성미자는 0.15 일렉트론 볼트다 라는 것이 바로 계산됩니다. 즉 이거 측정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한 10년 지나면, 글쎄 한 20년 정도 지나면 아마 측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재 실력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해요. 이거 바로 계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또 중요한 게 3차원도 계산되고요. 네. 2차원도 계산되고요. 1차원도 계산되고요. 0차원까지 다 계산됩니다. 이거 전부 다 계산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만 알았잖아요. 네. 여기 요쪽도 계산되고 요쪽도 계산되고 요쪽도 계산되고, 왜? 초게이지 대칭이니까. 즉 요 두 개잖아요. 타우 중성미자 15.5다. 네. 뮤온 중성미자 170kg 일렉트론 볼트다. 이 두 개만 넣으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노말 질량이 되겠습니다. 노말이라는 것은 얌전히 있는 거예요. 중성미자가 얌전히 있습니다. 여기서 또 특징 하나가, 자, 그러면 여기 3차원, 요거, 네, 이거 12승이잖아요. 12승. 음수 12승. 0차원 이거, 음수 133승이잖아요. 빼볼까요, 이 두 개? 예. 133 빼기 12 얼마입니까? 121이잖아요. 121. 121? 우주상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주상수 문제란 플랑크 길이의 제곱 곱하기 우주상수를 했더니 121승이 나오더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가 나온다. 그게 우주상수이지 않습니까? 121. 자, 다시 0차원 133 빼기 3차원 12 121입니다. 121. 우주상수 문제가 바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이것을 넣고 이 문제를 풉니다. 요거를 풉니다. 네, 그러면 여기 하나 만들어져요. 그런데 또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타원 방정식이. 타원 방정식이 하나, 두 개 만들어집니다. 타원 방정식이. 아주 신기한 현상입니다. 여기는 엄청 커요. 이거 로그 값입니다. 엄청 큰 타원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 엄청 작아요. 엄청 작은 타원 방정식이 또 하나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여기 있잖아요. 여기 0.150. 요 값이에요, 지금. 요거. 0.150. 그런데 타원 방정식이 또 만들어져요, 이게.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거? 이 값. 188kg 일렉트론 볼트. 예. 이거 뭡니까, 이거? 왜냐면 4차원에 있거든요, 이게. 4차원에. 네, 그리고 이거 알파, 전부 다 알파입니다. 이게 전자 중성미자, 이게. 전자 중성미자 값이고, 얘도 188kg 일렉트론 볼트. 얘도 전자 중성미자예요. 그럼 얘는 뭡니까, 또 얘? 13.6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전자 중성미자입니다. 그럼 전자 중성미자가 3개라는 겁니까? 아니죠. 얘가 점프를 합니다. 0.150 일렉트론 볼트가 점프를 해서 188kg 일렉트론 볼트로 바뀐다는 겁니다. 또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해가지고 13.6 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전자 중성미자 질량이 바뀐다는 거죠.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 세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자 중성미자의 진동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뮤온은 뭐냐? 네, 뮤온은 요거죠. 요거 5차원입니다. 그럼 또 똑같은 논리로 5차원에서 뮤온이 170kg 일렉트론 볼트로 찍히거든요. 이렇게 170kg 일렉트론 볼트. 얘도 또 타원 방정식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가 점프를 해가지고 여기로 점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쪽으로 점프를 해요. 제가 이제 그 차트는 제가 여기서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저 뒷동영상에서 제가 뒷동영상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점프 마찬가지. 얘도 두 개가 만들어져요. 원래 15.5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얘는 뭡니까? 여기 165kg 일렉트론 볼트.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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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얘도 점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중성미자입니다. 중성미자, 진동, 이것이 바로 점프, 점프, 점프. 이것이 바로 중성미자 진동 현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여기가 점프를 한다고. 점프, 점프, 점프 막 돌아다닙니다. 점프. 질량이 막 변합니다. 질량이 변해요. 그 질량이 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이동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알파가 원래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알파가 베타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질량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감마 공간으로 또 들어갑니다. 전자 중성미자. 알파가. 그럼 질량이 또 변합니다. 그래서 질량은 입자는 고유 질량을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고유 질량에 너무나 익숙해 있죠. 그 인식을 탈피를 해야 된다. 입자가 고유 질량을 갖는 게 아니고 3세대 양자 공간의 압축 강도가 입자의 질량을 부여한다. 이거는 제 4장 동영상에서 이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좀 설명을 하자면 이거는 입체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입체입니다. 그래서 4차원, 5차원, 6차원이 이제 이렇게 바닥에 밑면에 있다는 겁니다. 바닥에. 그래서 이것이 노말이에요. 노말 공간. 그런데 여기 4차원에 또 옆면에 5차원 공간과 6차원 공간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꼬부라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꼬부라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밑면에 있었어요. 밑면에 있던 놈이 5차원으로 점프했다가 6차원으로 점프했다가 다시 4차원 그 밑면으로 점프했다가 막 점프 막 이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거 전자 중성미자, 이거 뮤온 중성미자는 5차원에 있습니다. 5차원 이제 밑바닥에 있는데 얘가 6차원으로 점프했다가 다시 4차원으로 점프했다가 5차원 밑바닥으로 다시 점프했다가 이것은 이제 타우 중성미자입니다. 타우 중성미자도 마찬가지죠. 막 점프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자 공간이 어떻게 생겼냐? 뭐 저는 이제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정확한 그림은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그래서 0.150 이것이 원래 노말 표준입니다. 표준. 전자 중성미자의 질량의 표준이 이건데 점프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점프. 자, 그러면 점프 질량 얼마입니까? 이거의 질량. 네, 그 질량 계산하는 방법이 제가 소개를 드렸죠. 요렇게 계산하라고, 요렇게. 곱하기에 루트승을 취하라고. 예. 제곱근을 몇 급수를 취하라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결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중성미자 진동현상으로 노벨상, 중성미자 진동현상의 발견으로 노벨상 2사람이 수상이 됐습니다. 그럼 왜 그 중성미자 진동현상이 왜 발생하죠? 아직까지 물리학에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죠. 이거라고. 숫자까지 제가 계산을 해냈고, 이거는 향후 동영상에서 제가 그 숫자 계산, 정확한 숫자는 얼마인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겁니다. 그럼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네, 근본적인 이유가 양자 공간 때문에 그렇다고. 양자 공간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점프 이렇게. 그럼 다시 설명드리자면 대충적으로 저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정확한 양자 공간의 모습은 네, 이제 저는 이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뭐 수학자분들께서 정확한 이것을 참조를 해가지고 정확한 양자 공간을 수학자분들께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동 현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촉근 이론, M 이론, 요것들이 전부 다 촉근 이론, M 이론에서 이제 설명을 못하는, 촉근 이론, M 이론도 설명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리 촉근 이론, M 이론이 유명하느냐? 네, 수식이 아름답대요. 수학적 공식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것이 만물의 비밀일 수밖에 없다. 네, 그 수학적 공식이 이겁니다. 뭐 닫힌 끈의 수학적 공식, 열린 끈의 수학적 공식,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끈 이론이 되는 거죠. 이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설명을 드렸죠.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라고. 그거 초등학교 산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 수식이 더하기를 곱하기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초등학교 산수를 어떻게 변경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촉근 이론도 망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 곱하기이고
네, 이렇게 곱하기로 해야 되고요. 네, 타원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것이 진동 현상까지 바로 알려준다라는 거죠. 이 타원 방정식이. 그래서 이것을 저는 Q이론이라고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Q처럼 생겼죠. 네,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요. 여기가 우리 우주, 여기가 우리 우주. 여기 3차원 있잖아요. 3차원, 여기가 이제 우리 우주입니다. 그럼 4차원, 5차원, 6차원은 뭐냐? 네, 양자역학. 여기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성립하는 공간.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3차원이라고 부르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 우주가 되겠고요. 핵심이 또 뭐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까? 그 우주 상수 문제 3차원을 해석을 해야죠. 자, 우리 우주가 0차원입니까? 0차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우주는 요거예요, 요거. 요거니까 우리 우주 전체를 해석을 할 때, 우주 전체를 해석을 할 때는 여기를 적용을 해야죠, 여기 값을. 왜 여기 값을 적용을 합니까? 여기 값이 뭐냐면은 그것이 물리학에서 지금 계산하고 있는 플랑크 단위계예요. 플랑크 단위. 그 여기는 플랑크 단위는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 아니, 우리 우주는 여기인데 왜 플랑크 단위 여기를 우리 우주에 여기다가 이렇게 딱 적용하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바로 우주 상수 문제 121승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거이고요. 여기 0차원이고 여기가 네. 이것이 3차원입니다. 이렇게. 아니, 우리 우주는 3차원 여기가 우리 우주인데 왜 0차원을 곱하냐고요. 적용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엉터리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사실 여기 계산하는 거 혹은 또 0차원 여기 계산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물리학에서 지금 계산하고 있는 플랑크 단위계라는 거죠. 그거 틀렸다. 이게 맞아요. 맞습니다. 앞에 단어가 더 붙어야죠. 0차원 플랑크 상수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논리로 3차원 플랑크 상수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플랑크 단위계도 이거 차원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차원 플랑크 단위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이거죠. 대표적으로 우주상수, 네, 우주상수는 지금 현재 물리학에서 제시하는 우주상수는 요거라는 거죠. 여기 3차원가. 그러면은 당연히 0차원 우주상수도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 아닙니까? 0차원 우주상수. 차원이에요. 차원 우주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플랑크 시간 있네요. 여기가 이제 빅뱅으로 뻥 하고 우리 우주가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음수 44승초. 아니, 왜 0차원을 적용을 하냐고요. 0차 우리 우주는 3차원인데 3차원 플랑크 길이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빅뱅이라는 게, 우리 우주의 빅뱅은 0차원이 아니고요. 음수 44승초가 아니고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 어마어마하게 빅뱅 순간에 우리 우주도 많이 컸다라는 겁니다. 매우 컸다. 네, 그것을 계산한 게 제 13장 3세대 블랙홀과 우주의 탄생입니다. 우리 우주의 빅뱅의 반지름 얼마냐? 여기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0차원을 보면 3차원 여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의 빅뱅 반지름은 31광년. 나름대로 매우 작네요. 하지만 음수 막 44승초? 네, 그것보다는 훨씬 크죠. 한 31광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Q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Q이론이라고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변화. 역시 마찬가지. 지금 제가 여기를 뭘로 설명했습니까? 여기. 입자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입자.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결국 이것이 제가 3장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작지 않습니까? 그거랑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 전체랑 같다는 겁니다. 당연히 같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요거라는 요 그림. 우주 전체입니다. 우리 우주 전체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는 모양이죠. 그래서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페르미온 우주와 보손 우주. 여기를 설명하자면 페르미온 우주. 페르미온은 뭐고 보손이 뭐냐? 앞 동영상에서 제가 또 열심히 설명을 드렸죠. 근데 뭐 페르미온이 뭐 정수배 스핀, 반정수배 스핀, 그건 너무 어렵고 제가 설명하는 거는 페르미온은 우리 우주를 이룬다. 이제 우리 우주에서 막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페르미온입니다. 관찰되는 거 있죠. 물리학에서 막 관찰하는 거 있잖아요. 전부 다 페르미온이에요.
네, 그럼 빛은 뭐냐? 빛을 관찰할 수 있습니까? 네, 빛은 이제 보손이라고 부르는데 저도 좀 많이 헷갈리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페르미온 빛이 있고요, 보손 빛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눈에서 하나 밝은 거, 눈으로 보는 거, 그 빛은 페르미온 빛인지 보손 빛인지 저도 이제 많이 헷갈립니다. 광자라는 거죠. 페르미온 광자가 있고 보손 광자가 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물리학에서 그 광자를 이제 뭐라고 부르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손이라고 부르는데 약간 많이 헷갈린다. 여하간 페르미온이 좌측이 페르미온 우주예요. 예, 페르미온들이 막 돌아다니고 활개를 치고 있어요. 자, 우측이 보손입니다. 그럼 보손은 뭐냐? 페르미온이 우주를 활개치고 있으면 보손은 페르미온 속에 꽁꽁 숨겨져, 우리 우주 속에 꽁꽁 숨겨져 있어야죠. 우리 우주 속에 어디에 꽁꽁 숨겨져 있냐?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또 설명을 했죠. 쿼크 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것이 보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손은 페르미온은 막 활개치고 있고요, 보손은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페르미온과 보손이 대칭 아닙니까? 지금 대칭. 이것을 초대칭이라고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죠. 예, 좌측 6차원을 중심으로 좌측이 페르미온, 우측이 보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페르미온 값만 알면 보손 값 바로 계산되는 거죠. 여기 페르미온 값 이쪽을 알면 여기 보손이에요. 여기 보손이에요. 물론 여기 전체 다 보손이죠. 보손 값 바로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페르미온 우주, 페르미온들이 막 돌아다니고요, 보손 우주, 보손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변화의 방향이 이렇게 되죠. 여기는 입자거든요. 입자. 네, 입자니까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요게 양자역학이니까 여기서 페르미온들이 막 활동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렇게 페르미온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좌측에서 6차원 6, 5, 4, 3, 2, 1, 0 6, 5, 4, 3, 2, 1, 0 변화의 방향은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못 가잖아요. 거꾸로 안 갑니다. 이쪽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턴을 합니다. 여기서 턴을 했죠.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그게 이제 0, 1, 2, 3, 4, 5, 6 0, 1, 2, 3, 4, 5, 6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페르미온들이 막 활개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하고 밑하고 방향이 반대이지 않습니까? 위는 양수, 실수. 여기가. 그럼 양수라는 말은 빛이 앞으로 직진을 합니다. 모든 것이 퍼집니다. 그 모든 것이 퍼진다. 그 엔트로피 증가 법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성립을 하는 우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은 뭡니까? 밑의 방향이 이거예요. 이거는 음수, 반대로 가잖아요. 반대로 가니까 음수 우주가 되겠습니다. 음수 우주. 자, 그래서 여기서 가면은 어떻습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빛이 모여듭니다. 빛을 앞으로 쐈어요. 근데 빛을 앞으로 쐈는데 빛이 뒤로 가. 네, 그런 우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되느냐? E는 MC의 제곱. 그래서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아닙니까? 양수, 음수 루트잖아요. C가. E는 MC의 제곱. 양수, 음수 빛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양수 빛이 이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우주. 그럼 음수 빛이 여기라는 거죠. 음수 빛이라는 거는 빛이 뒤로 직진한다는 겁니다. 빛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턴을 해야 되겠죠. 요렇게. 그죠? 여기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그 그림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네.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여기서 뭔가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우주 전체가 뒤집어져요. 여기가 우주 전체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다시 쿼크를 생각하자면, 지금 쿼크에서 활개치고 우리 우주를 이루는 거는 요 껍질이죠. 껍질이 우리 우주에 있고요. 보손이 쿼크 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 현상은 이제 보손,
얘가 막 우주를 이루어요. 얘가 쿼크가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뒤집어져요. 가지고 보손이 막 우주를 이루어요.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있고, 요거 껍질 있잖아요. 페르미온. 껍질이 꽁꽁 숨겨든다는 겁니다. 이게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여기서 요렇게 가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여기 6, 7, 8, 9, 10, 11, 12. 특히 10차원, 11차원, 12차원. 제가 이거 지난 동영상에 설명을 드렸죠. 보손은 10차원에 있다고, 11차원, 12차원에 있다고. 얘네들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우주 주인공. 4차원, 여기 페르미온. 얘네들은 이제 그 속으로 꽁꽁 숨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서 다시 어떻게 되면 턴을 한다. 12차원에서 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 여기 이렇게. 그것이 11, 10, 9, 8, 7, 6.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네요. 이렇게. 즉 4개입니다. 4개. 하나. 그러니까 2분면, 여기 2분면, 3분면, 4분면, 1분면, 2분면, 3분면, 이렇게 4분면, 그래서 1분면 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네요. 즉 물리학에서 문제를 풀면은 반드시 답은 4개가 나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는 mc의 제곱, 요거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를 푸는 거예요. 여기서 좌측 여기만 푸는 것이 2는 mc의 제곱입니다. 이것을 다 풀려면 2의 제곱은 뭐 m의 제곱 c의 4승이 돼야 돼요. 이게 올바른 답은. 그래서 6차원 근원 우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 그림을 보자면 우리 우주가 이거다. 우리 우주 전 단계는 요거죠. 그 전 단계는 요거고요. 그 전 단계는 이겁니다. 그럼 이거의 전 단계는 다시 거꾸로 되돌아온다는 거죠. 계속 뺑뺑뺑 돕니다. 2분면, 3분면, 4분면, 1분면 계속 타운 방정식으로 계속 뺑뺑뺑뺑 돌아요. 그러면은 이거 전체의 근원은 뭐냐? 전체의 근원. 누가 이거를 만들었냐? 또 역시 종교 문제, 철학 문제로 넘어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존재하냐고요. 우리 우주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4차원 우주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게 왜 존재합니까? 5차원 우주가 존재하니까요. 이게 왜 존재합니까? 6차원 우주가 존재하니까요. 이게 왜 존재합니까? 다시 5차원 역우주가 존재하니까. 역우주가 존재하니까. 계속 뺑뺑뺑 돌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출발점이 없습니다, 출발점이. 그래서 제가 굳이 한번 생각해낸 게, 자,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내봤습니다. 이것을 근원 우주라고 제가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이것을 초근원 우주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육각형 하나 있잖아요. 육각형 하나를 제가 요거예요. 여기 하나가 육각형 우주입니다. 이것들이 막 이렇게 집합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초근원 우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근원 우주가 또 이제 뭐 뒤집어진다. 페르미온 우주가 보선 우주로 뒤집어진다. 뭐 그것이 이제 또 핵심이 되겠고요. 그럼 또 역시 이것도 초근원 우주, 이거 누가 만들었냐?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의 위치, 우리 우주는 여기라고 제가 설명드렸고,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이제 우리 우주죠. 그러니까 빅뱅 순간도 여기였습니다. 여기고, 지금도 여기고, 미래도 여기예요. 왜 여기를 대입을 하냐? 이거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우주 상수 문제라고. 이거 대입하면 안 되고, 무조건 모든 계산은 여기를 중심으로, 우주적 계산은 여기를 중심으로 계산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실수, 허수, 양수, 음수 우주.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4승 공식이 돼야 된다고. 2는 mc의 제곱이 아니고 c의 4승 공식이 돼야 이제 완벽하게 모든 우주를, 여기서 제가 말했던 모든 우주를 완벽하게 제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 요것만 해석할 수 있어요. 요것만. 지금 양자역학 요것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해석을 못하네요, 양자역학은. 근데 그게 아니다. 6차원으로 여기로 이제 늘리라는 겁니다. 스케일을. 왜 늘릴 수 있잖아요. 제가 6차원부터 시작해가지고 0차원까지, 즉 0차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2차원까지 다 계산을 해냈지 않습니까? 이거를 6차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그럼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0차원 일반 양자역학이죠. 0차원 양자역학. 즉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다. 차원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차원 멀티우주. 네, 그래서 이거는 다중우주죠. 철저하게 다중우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다중우주도 차원 6차원 복합 다중우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중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미 양자홀. 그래서 그럼 궁극적으로 얘를 양자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요 직선 있잖아요. 요 직선을 양자화를 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꼬불꼬불 어떻게 이게 만듭니까? 네. 그 중심에 어마어마한 어떤 놈이 존재를 해야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 우주 중심에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놈이 존재를 해야만 합니다. 이거 보시면 전부 다 제가 어마어마한 어떤 놈들을 계속 그려놨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양자홀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홀이란 직선을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양자화시킨 놈이죠. 이제 쉽게 설명드리자면 500원짜리 동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전 동영상에서 이제 어떻게 이 직선이 어떻게 꼬불꼬불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는 이제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려서 이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를 이렇게 꼬불꼬불 만드는 놈은 어미 양자홀이죠.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당연히 할미 양자홀. 여기는 뭡니까? 당연히 증조 할미 양자홀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네, 높이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가로 세로 높이에서 요게 가로 세로 높이가 사라졌어요. 높이가 양자화가 됐다는 겁니다.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높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자식 양자홀이 되겠죠. 3세대 양자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방향이 이쪽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증조 할미 양자홀이 존재하고요. 할미 양자홀이 존재하고요. 어미 양자홀이 존재하는 거죠. 왜? 우리는 지금 요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3세대 양자홀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 3세대 양자홀이 공간을 3세대로 양자화시키고요. 1세대, 2세대, 3세대. 이 3세대 공간에서 입자들이 짠짠짠 하고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입자들이 짠짠짠 탄생되고 있습니다. 물리학 빅뱅 이론과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흑에너지 및 암흑물질이 뭐냐? 제2장 동영상에서 제가 열심히 또 설명을 했습니다. 암흑에너지를 잘못 이해했다고. 암흑에너지가 아니고 암흑시간이고 그 암흑시간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라고. 그것이 바로 69.38 또는 72.92%라고 제2장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즉 암흑에너지 단어가 잘못됐다. 우주는 가속 팽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주는 등속 팽창한다. 변화의 방향. 절대적으로 좌측에서 이게 우리 우주입니다. 우리 우주는 지금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 이제 변화의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여기로 설명하자면 여기서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것이 여기서 이렇게 변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변하는 거죠. 절대 시공간. 이거 자체가 절대 공간이고 이것이 바로 절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시간은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바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제 퀀텀 홀과 런텀 홀, 쉽게 설명하자면 블랙홀과 화이트홀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양자홀, 직자홀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블랙홀, 우리 우주가 있고요. 우리 우주는 지금 이겁니다. 이거는 자꾸 이제 양자화가 된다는 겁니다. 직선이 계속 양자화가 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블랙홀이 지배하는 우주라는 거죠. 우리 우주는 지금 블랙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화이트홀이 지배하는 우주죠. 우리 우주는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우주에는 블랙홀만 있고 화이트홀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화살표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블랙홀이 있고 화이트홀이 있습니다. 웜홀을 만들어 보자. 웜홀 안 만들어진다는 거. 웜홀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화이트홀 자체가 존재를 하지가 않는데. 그래서 웜홀은 SF 소설일 뿐이고 화이트홀은 언젠가는 이제 우리 우주가 이제 화이트홀 우주로 바뀐다는 거죠. 네, 그냥 퀘이사.
자, 우리 우주가 여기에 있고요. 이제 K사는 이겁니다. 이게 지금 K사라는 거죠. 예, 그 K사에 대해서는 제가 뒷동영상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근원 우주. 근데 결국 이것이 어떻게 탄생이 됐느냐? 이것의 윗단계는 뭐냐? 그 초근원 우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근원막이 있고 근원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 근원막이에요. 근원 직선막. 6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리고 그 직선막이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뱅글뱅글 이렇게. 이것이 근원 에너지라는 거죠. 근원 막과 근원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것들이 이제 계속 회전을 하면서 얘를 뱅글뱅글 돌리면서 얘를 뱅글뱅글 양자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생선과 쌍소멸. 이 막들이, 이 막이 이제 중성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N과 S,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입자들이 계속 이렇게 탄생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세 번째 입자가 탄생을 하고요. 여기서 두 번째 입자가 탄생을 하고, 여기서 첫 번째 입자, 1세대 입자가 여기서 탄생을 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쌍생성과 이제 쌍소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홀극 문제. 이쪽은 자기 쌍극, 반드시 쌍극입니다. 이쪽은 반드시 홀극입니다. 이쪽이 일반 상대성 이론과 이쪽이 양자역학 그 세 개죠. 그래서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 홀극. 자기 홀극이 바로 이제 전기 홀극이 되겠습니다. 단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 반드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방향성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좌측은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우측은 어떻습니까? 네, 계속 뭔가 막 엄청나게 복잡하죠. 그것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 아닙니까?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여기 보시죠.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갑니다. 질서가 그나마 있죠, 여기는. 계속 질서가 무질서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하는 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엔트로피 감소 법칙이 일어나겠죠. 네, 우리 우주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성립하는 우주가 되겠습니다. 우주의 등속 팽창. 우주가 등속 팽창인 근거는 제2장에서 이제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설명할 때 우주는 등속 팽창한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암흑에너지라는 단어가 잘못됐다. 암흑시간이라는 단어가 맞으면 그 암흑시간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주 시작. 우리 우주 시작은 4차원이었죠. 4차원에서 여기 우리 우주 시작입니다. 그럼 우리 우주의 종말은 당연히 2차원 우주로 되는 거죠. 이렇게. 2차원 우주라는 것은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하 중심의 초대질량 블랙홀에 전부 다 집어 삼켜지는 겁니다. 우리 우주가 사라진다는 거. 어찌 보면 우리 우주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 속으로 우리 우주는 뽕 하고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자, 이 5차원 우주 있잖아요. 5차원 우주는 6차원 우주를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막 계속 지금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4차원 우주는 이것들을 계속 잡아먹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우주는 이거를 또 계속 잡아먹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다 잡아먹었다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우주가 이제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등속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 잡아먹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럼 잡아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팽창을 못하게 됩니다. 잡아먹을 게 없는데. 그 이후로부터 우리 우주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우리 우주가 커지겠죠.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어마어마한 시간 뒤에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들한테 이제 잡아먹히죠. 이제 이렇게 잡아먹힐 거 아닙니까? 우리 우주가. 네, 잡아먹히면 우리 우주는 그때부터 축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다 잡아먹혔다. 다 잡아먹혔다. 그럼 우리 우주는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원 방정식이 바로 어마어마하게 작은 모든 입자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적 변화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타원 방정식으로 똑같은 여기 있는 숫자들로 입자와 우주를 모두 다 해석할 수 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